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근데 막 전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항상 우리 유진 용은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있으니까 바쁜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요새 이제 섹터들 얘기 많이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략 쪽이랑 계속 모닝 미팅 때 매일 참가하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오늘 자료도 보면 이페스를 일부 좀 하향 원가 상승 때문에 이게 좀 되고 나면 이게 너무나 지금 조정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조정을 사실 이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조정하면 이게 추정치에 반영되고 기대값이 좀 내려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드디어 반전의 계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건 또 문제가 자동차는 미국 인프라 법안도 관련도 있고.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들도 잘 못 세우겠어 지금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죠, 맞죠 지금. 그렇죠. 지금 연초 대비해서 사실 이제 연초에도 완성차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밝혔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거의 이제 지금까지 한 15% 정도는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초 보수적인 것보다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품 업체들도 서플라이 체인이 사실상 조금 망가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체 산업 자체가 수출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출하는 이제 현황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 정도인데 다른 업체들은 사실 이제 3분기에 반도체 공급 차질 타격이 조금 더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사실 현대기아차를 보는 시각보다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3분기보다 소폭 4분기가 개선될 뿐이지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상반기보다는 아직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예요. 실적 발표 전에 이러이러한 거를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해놓으시는 것을 대비하시라는 의미로 해놓은 건데 한마디로 모멘텀이 지연된다. 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섹터를 보고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공급 차질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최근 이제 글로벌 전망 기관들에서 나온 수치는 이제 3분기에는 약 380만 대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제가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림 1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1분기만 해도 145만 대 차질이 있었고요. 근데 보통 자동차 시장을 영하 한 8천만 대 정도 보잖아요. 작년에는 한 6천만 대밖에 하질 못했고요.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할 거로 봤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분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해 3분기에 380만 대, 4분기에도 여전히 한 320만 대는 이제 공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제 최근에 예상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러한 이제 그 모습이 3분기에 부각이 된 겁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3분기에 특히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말레이시아 서플라이 체인이 좀 말썽을 피웠었던 것 같고 그쪽이 이제 9월 달까지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소폭 개선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380만 대 중에서 사실 현대기아로 해석되는 부분은 원래대로라면은 마켓시어가 현대기아가 글로벌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0만 대 정도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현대기아 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집계한 걸로는 한 12만 대에서 13만 대 정도가 이번 분기에 현대기아차가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잘한 거네요. 계획 대비로는요.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한 거고 특히 이제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고 이제 도요타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그래서 대형 업체들보다는 이제 현대기아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3분기에는 좀 잘 방어가 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YOY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서 이제 8% 정도 그룹사 물량이 빠졌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8월, 9월이 이제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16일씩 월 16일씩 일을 했어요. 이번에 휴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 대수 자체가 얼마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일단 반영을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첫 번째 문단의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1180원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1190원 넘어갔던데 오늘 자동차 괜찮은 건가? 근데 이게 고민스러운 거야. 환율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사실. 지금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방금 전에 논리조차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네. 기말 환율이 높으면은 안 좋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평균 환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평균 환율은 1160이고 기말 환율이 1180이거든요. 그런데 기말 환율이 지금 2분기 기말 환율보다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고 9조 원 정도 충당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화로 이제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7조 정도 됩니다. 반대.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5조였어요. 미화를 더 늘렸구나. 혹시. 늘렸는데 부채를 더 충당금을 더 쌓은 건데 이거는 작년 3분기에 있었던 엔진 리콜 때문에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이 판보충의 수치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지금 한 5조 한 6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말 환율에 있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평균 환율이 QOQ로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 올라왔는데 기말 환율은 이제 4%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환에서 좀 손실이 발생합니다. 야, 이거 전혀 나 모르고 있었어요. 네, 영업단에서 이제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어차피 얘기하면 그냥 뭐 장부상 회계상만 이런 거지 뭐 사실 뭐 그 반대 로직으로 보면 4분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4분기 기말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환에서 효과가 이번 분기에는 네거티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7조 원, 그다음에 기아차는 1.3조 원. 2분기보다 이제 현대랑 기아가 ASP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팔차가 없기 때문에 할인 판매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SP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났는데 많이 희석이 됐죠. 환 영향에서 희석이 됐고 물량에서 좀 희석이 됐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치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보다 조금 미달을 하는 수치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업 이익이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경우 이제 반영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중국 사업이 아닌 곳에서 조금씩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2분기보다 실적을 시즈널리티를 감안해도 잘 내는 업체들은 3분기에는 부품사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가 아마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4분기 가면서부터는 예, 부품 업체들보다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조금 더 이제 주가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4분기에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원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별로 원가 코스트 부분이 추정치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 이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동차가 보통 ASP가 3천만 원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원재료 비용이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원재료 비중이 높더라고 자동차가. 네, 많이 높아요. 많이 높으니까 내가 그 원가를 좀 보려고 네. 기업별로 상업별로 좀 이렇게 그래서 야 자동차가 높고 상당히 높은 비용이더라고 아직도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냈었던 그 검정색 인덱스 자료에는 앞으로는 이 원재료 가격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 앞으로 차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비용이 근데 아직은 올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철강 가격이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거든요. 2배. 엄청난.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예전에 제가 철강에서 잠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처음 봤는데. 이 영어도 짬밥 되니까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다들 난감한 건 이렇게 올라올 줄 다 몰랐던 거야. 모든 부분들이 코스트 쪽을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된 거면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지금 날아간 거거든요. 제조 원가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3천만 원 이제 하는 차가 뭐 100만 원 하던 이제 재료비가 200만 원이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면은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바로 내년에나 전부 다 이제 이거 수직 상승해서 반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좀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전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롤링 기준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올해 몇 개월 올린 정도예요, 이거를? 그거를 이제 계약건마다 좀 달라요. 나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예, 정확하게 다 다르고 차종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심지어 이제 현대차가 포스코랑 하는 계약이랑 이제 현대차랑 하는 계약이랑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분을 좀 더 딜레이 시켜서 반영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어요. 제가 현대차 커버를 했었을 때는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뭐 판가를 올리고 이랬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비중이 좀 많이 줄었죠. 그 당시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대제철에서 통해서 조달이 되는 그런 이제 자동차용 강판들은 가격의 인상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좀 시작은 되겠지만 사실 진짜 많이 올라가는 구간은 이제 내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코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의 원자재 가격이 내년 1분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 철강 가격이 있고 좀 페인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케미칼 제품들이 자동차에도 IT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생각보다. 다들. IT는 근데 밸류체인이 너무 많아갖고 중간중간 이제 반영이 되는데 반영되는 편이지만 예. 여하튼 그냥 조금씩 쌓이더라도 계속 그게 쌓이는 건 사실이잖아. 언제라도 오르니까. 이제 IT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값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옵션이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강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결정 변수는 애초에 아니거든요. 그냥 뭐든지 해도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을 전가시킬 정도로 확 올리긴 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거야. 이제 이게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예를 자동차 들어서 회사에서는 부품 업체들한테도 코스트 다운 요구할 수 있잖아, 완성차에서. 부품 업체들한테는 이제 그렇죠. 이제 중간에는 스퀴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 중간중간에 이게 어떻게 그래서-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희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공급 파트너들이 사실 재무적 임팩트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 이게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사실 계획했던 생산 물량이 안 나오고 있고 아, 그래서 규모 경제가 안 나와서 문제구나. 안 그래도 지금 차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내연기관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규모의 경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체 총량이 연간 700만 대가 유지가 돼도 네거티브예요. 차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해했어. 이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막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되니까 또 이쪽 기업 사이드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뭐 막 이러는데 결국 구매 경제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네. 반도체 서플라이 이슈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생기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전가가 안 그렇죠.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산 차질이 한쪽에서 나면은 완성차가 생산 못하고 따라서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는 그러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계속 어디선가 이제 쇼티지가 나고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뭐 그런 식으로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수요 쪽에서 뭐 많이들 사서 나는 인플레가 있고 코스트 쪽 자극하면서 나오는 인플레가 있는데 그런 이게 것 좀 같습니다. 전형적인 코스트 인플레거든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 가장 뚜렷한 건 일단 환율 정도인 것 같고요. 올해 평균 환율보다는 이제 내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거 말고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분석 많이 하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ASP인데 일단은 좀 다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주식의 주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지는 결정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아니 뭐 예. 응. 다들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공급망 이슈만 좀 해결되면 자동차 밸류가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좀 나올 수 있지.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사업에 투자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투자의 가시성이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버젯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나오면 되게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야?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왜냐면 인프라 예산 같은 걸 막 줄이고 있거든 지금. 네. 기존에 있었던 그 보조금 안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대 정도까지는 7,500불을 줘요. 도달할 때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있는 캐파에서 엄청나게 수출을 해대도 보조금을 이제 구 정권 시대에서 세팅이 됐었던 보조금 혜택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신 정권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보조금 대상이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을 뿐이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기존 체제에서 보조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걸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을 안 받고 이익을 내고 있어요. 야 테슬라 대단한 거네. 그래서 난 이게 왜 테슬라는 공급망 이슈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일단 그 뭐 규모가 작죠 아직. 작아서. 네. 25만 대 했잖아. 23만 대 했거든요 이번에. 걔네가 뭐 특별히 걔네는 그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울 만한 어떤 그런 그리고 부품 체계가 다른 건가? 뭐 차량이 이제 정확하게 네 개의 차종이잖아요. S, SX 이제 3Y 이렇게 있는데 네 개 차종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좀 이제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에는 이제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테슬라 애초에 굉장히 이제 단순화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반도체가 더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얘네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래도 전장 이런 거보다는 그거로 출발했으니까 그쪽이 IT 장비에는 약하고 네. 테슬라는 아예 만들 때부터 전기 전자 쪽으로 취약을 하니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맞습니다. 예. 그 차이는 좁힐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수직 계열화 이제 최적화 이제 그렇게 소프트웨어 기반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기로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모델 하나 이제 입히다 보면 시간이 10년이 걸려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팩트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프로그레스를 보이는 게 사실 이제 주가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봤을 때는 뚜렷한 개선 시그널을 이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차의 주가는 어쨌든 한국 말고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판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유럽은 뭐 더 잘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미국이랑 중국인데 중국은 일단은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미국에서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느냐인 건데 핵심은 결국에는 뭐 지금 수출을 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지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는 세우지도 않았는데 당장 4분기부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제 텍사스에서 하나 돌아가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하나 돌아가요. 근데 이 공장들이 꽤 대규모라서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작년에 20만 대를 했었고 올해는 뭐 제가 정확하게 추적은 안 했는데 한 30만 대 된다라고 보면 내년에 미국에 할당할 수 있는 물량이 100만 대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수출을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을 상당수를 절반 정도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안 해도 돼요. 플러스 한 100만 대짜리 공장 하나 더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게 이제 4분기부터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뭐 테슬라의 미국 마켓쉐어, EV 마켓쉐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게 뭐 내연기관도 아니고 전체에서 보면 얼마 안 했는데 라는 그림이
4분기나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 마켓시어를 막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타개하기 위한 뭐 플랜들, 내부적인 플랜들은 제가 다 내부적으로 있는 거 있습니다. 다 이제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엑스큐션 플랜이 필요한 거고 아마 되는 대로 이제 투자자 소통을 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올해 연말 안에 이제 좀 이제 그 소통의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2023년 4년에 EPS를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그게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나올 만한 시기가 이번 4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발표하면 이제 올릴 수 있죠, EPS를. 발표를 할 것 같아 4분기. 일단은 더 늦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이 확정이 되던 안 되던 경쟁자들은 현지 생산 결정한 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배터리 서플라이도 지금 국내 생산분만 이제 해놓은 거지 중국 생산 일부랑 미국 생산에 대해서는 배터리 공급 계약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단숨에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요인이 있네요. 하여튼 네. 밸류가 좀 싸다는 게 일단 매력적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가치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원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EPS가 좀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 3-4달 정도 주가가 레깅을 했었던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부분에 조금은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이 녹아 있냐 아니면 그쵸, 조금 녹아 정도의 있냐, 차이죠. 예, 결국에 차이인데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그림 5번이랑 6번이랑 저희가 그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미국에서의 현대차 판매량에 대한 모습들이거든요. 제 3분기에 제일 잘했어요. 예, 제 YY로 제일 잘했고 그림 6번에서 이제 마켓 셰어도 다시 11%대를 넘어섰고요. 상당히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네요. 네. 이것만 보면은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작년 예측을 한 거예요. 네. 네, 작년 예측을 한 거고 지금은 이거 이상의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고 아니지 뭐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 모비스 주주들도 머리 아프겠네. 이것도 계속 보니까. 사실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결정적인 단서도 펀더멘털이 받쳐주냐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분할을 시도했을 때도 사실 이제 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이제 뭐 존속 모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요즘 거였습니다.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분할을 하면은 주주 가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러니까. 근데 분할을 했더니 이익이 안 남는 회사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기아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동시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의 회복도 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이제 이 말씀을 왜냐면 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는 홀드로 낮춘 거죠. 맞습니다. 낮춘 이유가 이게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뒤로 후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중국이 회복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밀릴 가능성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계속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적용돼 이걸 계속 우리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년 전이랑 주가가 똑같거든요 레벨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현대가 중국에서 마켓시어가 3등을 했어요. 현대기아 합산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10%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만 잘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11%가 넘어가는데 대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중국은 뭐 완전히 이제 네. 아니 우리 뭐 유준이 연구원도 뭐 멕시코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 현대차 맨날 북경 공장 한 번씩 보고 가는데 나도 그때 우리 유준이 연구 연결해줘 가지고 그때 북경 현대차 쫙 돌고 왔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잖아 그 뭐. 네, 그렇죠. 거기는 그거 다 뭐...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중국에 뭐 위안을 많이 철수했지만 엄청 많은 일이 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듭이야 듭. 중국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 중국이 이 듭이야.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내수가 깡패라는 게 이제 내수가 크지 않으면은 뭐 좀 디스카운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네시스가 잘 돼야 되고 전기차 상품 라인업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올해까지는 이제 잘 되다가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생긴 것 같고 아마 이제 3분기 대비 4분기는 조금 나아지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시각에서는 상반기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대비로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워낙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뭐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동차도 뭐 올해 한번 자동차 바이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참 어렵네. 이거 그냥 자동차가 밸류가 싸고 이래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숫자가 안 나왔던 거야 올해. 아, 그렇죠. 연수적으로. 그러니까 연초에 보수적으로 잡았던 숫자보다도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아직도 확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4분기도 공급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예, 3분기보다는 나은데 공급 차질 이슈가 쉽게 안 해결되겠던데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사람들이 다 반도체 공급만 얘기해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곳곳이 다 그러더라고. 예. 아침에 말씀하신 뭐 규소 뭐 이상한 희소금속들도 다 이제 가격이 내가 뛰어버리니까. 얘기했잖아. 아침에 예. 당신들 회의하면서 내가 이거 당신들이 이제 각자 섹터를 하니까 그런데 야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어디서 얽혀서 꼬여 있나? 왜 이렇게 다들 단가가 올라가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완성 최종제 회사들이 자기들도 원가 부담 줄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를 딱 제어하지 않겠어요? 부품 회사들. 생산량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은 디스카운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게 걱정돼.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이게 혹시 꼬이는 회사 나오면 그 회사는 실적이 박살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많아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많았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까지 딱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간지 안 간지는 난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 우리 오너 분들은 이런 게 우리가 왜 얘들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냐 하실 텐데 그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기업의 이기적이들은 기업들은 자기들 우선이더라고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이번 너무 당연한 거야. 이번 분기에는 이제 단가 협상을 이제 낮춰서 하고 내년에 물량을 더 줄게 이런 로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계속 거래해야 되는데 우리 요새 힘들어. 여기 낮춰요. 그러면 손해 보고라도 주자. 뭐 이러면 이게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인 거고. 주주한테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지 이게. 어째 그런 것 같아서 좀 봅시다. 잘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서 전혀 이런 경험들이 없거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뭐 워렌 버핏 얘기만 나고 뭐 장기 투자하면 주주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금 막 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면 화를 내는데 맨날 있었던 일이잖아 이게 사실. 이거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업 실적이 반토막이 나잖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보면 나중에 기업 측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끝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럼 그때면 주식은 개박살 나 있고. 박살 나 있죠.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야 이거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인 거지 지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이거 누가 압력하고 뭐 협박을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그 중소업체분들도 말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더 따내려고 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 과정이니까 이게. 그 전통적인 관례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 왔던데.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규 주주들은 갑자기 욕하고 나서죠. 보통. 그래서 주주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런 그 구간이니까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선별하세요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잘 추적합시다. 왜냐하면 일반 새롭게 주식 시작한 분들이 많으니까 일위원이 뭐 이렇게 회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전파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건데.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게 그냥 어느 날부터 그냥 무슨 뭐 실적 좋으면 가고 뭐 이런 마바라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전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네.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니까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실 거고 아마 저런 얘기가 뭐가 중요하나 하실 분들은 발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그러니까